이제 시작은 절제라는 단어가 공생공락이라는 단어랑 오버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해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치가 책 중간에 요거 두 개가 사람을 진짜 괴롭힌다. 산업사회라는 게 그 두 개 중에 특히 이제 짐지훈 한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가 이제 그걸 이제 종합해서 감정인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하나가 중독이죠. 중독에 대한 초조함.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니체라는 철학가가 긴장병이라고 말한 그거 같아요. 이렇게 그거를 가져야 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치달아가는 마음. 다른 하나가 욕구불만.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가졌든 안 가졌든 이 욕구불만 상태에 계속 치달아가게 된다고 이제 그 중간에 딱 말하면서 이 사람이 뭔가를 자기 삶을 돌보고 가꾸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한 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이 뭘 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노연할 수도 없고 그걸 하게 되면은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불만 상태, 해도 불만 안 해도 불만 이런 상태로 이제 계속 머물게 되는 거를 그 리틀 소목 선생님의 네. 54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풀쌤 말씀이랑 같이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반일치가 도구가 한 게 그 선생님이 54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도구는 사회적 본질적인 것이다. 이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반일치는 여기서 이반일치 특유의 급진적인 것. 자,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면 인간은 모두 누구나 어떻게든 도구를 써야 돼요. 그게 지금은 문서의 문제고 지금은 병원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이렇게 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어떤 인류도 도구를 써서 사회와 관계 맺게 돼 있어요. 내가 오선민이 이기현이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도구의 정의가 이 이반일치한테는 시스템과 형식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학생으로서 우리가 맺을 때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녀 관계도 이반일치한테는 도구적 관계입니다. 그게 나쁘고 틀리고 수단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사회의 기본은 남자로서 여자를 만난다. 10살로서 17살을 만난다. 요거가 다 관계의 나이라는 형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의 상태에 따른 형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짜고짜 만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사회적 관계를 이루려면 어떤 형식이 필요한데 그걸 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 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황재 쌤 말씀하신 소외입니다. 소외. 내가 내 삶인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시스템 안에 열심히 있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도 아니야. 나와 나 사이에도 관계의 형식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죠. 실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의 형식이 내 게 아니라 다른 시스템 차원의 거죠. 두 번째는 나와 여기가 이제 풀쌤이 얘기해 주신 거죠. 학생이 선생님과 그 관계의 형식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만날 수가 없고 되게 모멸적인 감정이 특정 기준을 만족해주면 못 만들 그러니까 그 사회적 관계를 만든 도구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걸 이제 다시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소외라는 게 내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내가 남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 관계를 맺으려면 도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소외가 문제라면 도구를 다시 생각해서 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반일 씨한테 지금 과제가 아닐까요? 왜 도구여야 되냐? 우리에게는 사회성을 회복하는 길 외에는 그리고 이반일치 식으로 말하면 공동체성이겠죠. 공생공락,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상을 다시 가져가지 않으면 이 소외는 풀리지가 않고 함께함의 구성 양식인 도구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소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풀쌤이 지금 얘기하신 그게 너무 적절하게 와 닿는 거죠. 과거에도 스승이 있고 학생이 있었고 과거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었고 과거에도 어떠한 조직과 관계, 우리도 사교육이고. 그런데 왜 특정한 그 도구성이 발현됐을 때는 선생님이 선생님 같지 않고, 친구가 친구 같지 않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립되고 욕구불만에 차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다시 나를 공동체에 다시 링크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그러면 도구에 여기가 핵심 문장이 아닐까요? 54페이지.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은 도구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수동적으로 그것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통해 행동하는 자신은, 이 문제 비문인데요. 사회와 관계 맺게 한다겠죠. 우리는 사회와 연결돼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에 연결돼야 돼요. 그런데 도구를 통해서밖에 안 되게 돼 있는데 인류는, 자, 다시 생각하자. 그가 도구의 주인이 되는 정도에 따라. 그러면 그게 학교 시스템 안에서는 지금 누구도 주인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풀쌤 얘가 너무 좋죠. 선생님조차도 선생님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서는. 일단은 저 인간을 보는 직업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뭐 성적을 올려주는 게 목표가 전도가 돼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면 거기서 그 도구의 주인이 그 누구도, 여기는 아까 강필쌤 말씀하신 거죠. 우리 사회에는 도구의 주인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장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는 세계에 대해 자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공동체에서, 이 관계에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 관계를 내가 주인이고도 싶고 객이고도 싶은데 지금 둘 다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인도 안 되고 객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붕붕 떠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해결할까? 또 그가 자신에 의해 도구, 그러니까 두 개인데 문장을 살펴보면 도구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도구의 지배를 받아도 돼요. 다 괜찮은데 어쨌든 그것이 자기의 삶에는 무척 중요하고, 저는 여기서 균형의 비율을 찾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책 전체에는. 네가 어떤 시스템의 주인이 되라, 학교를 만들어,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어디에 속해 있든 어떠한 도구성을 내가 타고 있든 간에 그걸 가지고 자기 삶의 문제를 던질 수 있냐 없는데, 그 다음에 절제적 도구는 이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는 각자에게 각자의 상상력의 결과로서 환경을 풍요한 것으로 만드는 최대의 기회를 부여하는 도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더 들어가면 도구 자체에 대해서 나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풀쌤? 기술이 발달하는 거에서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기술 자체가 발달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둘째 문제인데, 어떠한 도구든 앞에 절제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도구라는 원 개념의 사회성을 욕망하는 그 장치로 다시 쓸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절제라고 번역된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들어가나요? 이렇게 뒤에 너무 많아가지고. 자, 절제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실은 공생공락이라고 지금은 번역되어 있는 건데, 이 박흥규 선생님이 공생공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네가 네 욕망을, 그러니까 네 욕망과 도구성의 주인이 돼야 돼.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사실은 산업사회니까 참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산업적 대치의 욕망을 일단은 눌러야 돼를 아주 세게 해석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도구이든지 간에 앞에 절제를 붙여서 내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손도구도 거기서 소외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절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번역이 절제인데 만족과 관련이 있고 관계를 해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고, 요거를 이 관계성, 사람과, 그래서 그 현대의 기술은 이 기술이 사람과 관계를 끊어내는 데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제 뒷부분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게 쓰면 쓸수록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어떻게 끊어지냐면 아까 풀쌤이 말하신 딱 그거예요. 열심히 학교 들어가는 것은 학교 자체가 도구입니다. 학생으로서 선생으로서 거기서 계속 엮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회에 더 깊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생들끼리 관계가 끊어져,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사회로부터 다 멀어져. 자, 병원이라는 건 도구입니다. 잘 쓰면 희귀병을 고칠 수 있고 또 급한 불을 끌 수도 있고 전염병이 나면 관리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자체가 건강이라든지 삶의 척도를 거기서 전문가가
우리 모두의 것을 계몽적으로 설명하는 단계가 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몸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병원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누군지 모르 수치만 이게 무슨 갑상선 이게 뭐 그러니까 내가 내가 누군지 모르게 돼가는 방식으로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풍요롭다는 다인쌤의 지적은 그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이 절제라는 단어는 더욱 많은 관계성 속에 내가 누가가 들어가고 더욱 많은 삶의 그 도구의 주인 되기 위한 나의 아이디어 속에서 관계 자체가 이제 풍요로워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책의 목적을 그렇게 제시해. 내가 이 책을 쓰려고 야단치고 쓰는 것도 아니고 기술 발전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강효 선생님 말씀하신 임계점 같은 걸 알아야 돼요. 요거를 건드릴 때는 지금 역치가 발생해서 소외가 일어나니까 이 도구성의 지혜에 대해서 이 선을 넘어가서는 곤란해라는 선을 내가 한번 그려주면서 이걸 기준으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그걸 기준으로 다른 도구관을 계속 열어가기를 바래.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게 여러 가지 절제라는 단어가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확실히 그 공격 지점을 더 선명하게 방향을 트는 효과도 있고 풍요라는 차원에서는 그 지금 콤프레이크 예도 있지만 도대체 뭐가 풍요한 거지? 감정적으로도 아니 우리 내 진짜 싫어하는데 엄마 또 이거 싸줘가지고 이것이 훨씬 더 관계에 있어서는 풍요로운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막 이런 여러 가지가 근데 지금은 콘프레이크네 지 이걸 누가 쌌는지 그 뭐 누가 샀는지 누가 버는지도 무심한 거니까요. 자, 이 지점에서 1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놀라운 거를 저한테는 많은 물음 끝에 많이 고민했는데 자, 절제라는 단어를 골랐다. 그러니까 이 리바이치는 언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말을 다시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돼.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는 책임 있게 도구를 제한하는 여기서 선생님들 설명해 주신 거죠. 콤프레이크 제한하는 하나의 현대 사회를 뜻하는 기술적 용어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그런 뜻의 스페인어 단어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기 때문이다. 각축하기 전에 같은 뜻의 프랑스어 단어는 전문 용어인데 뭐 어쨌든 부엌용 칼, 식도락 뭐 이런 즐거움에 쓰인다. 근데 이제 약간 아쉽다. 현대 영어에서 컨비비얼은 그냥 기분 좋은 상태인데 요것도 약간 아쉽다. 내가 의도하는 것은 절제된 즐거움인데 이게 이제 그 딱 이 단어에 안 맞는데 자, 이 책에서 나는 그 단어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에만 써야 된다. 왜 요 강조가 붙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컨비비얼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듯이 그러니까 휴대폰이 컨비비얼하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것을 쓰는 자가 그 도구의 목표치를 관계에 두느냐 아니면 소유에 두느냐 여기 관계 반대말은 소유겠죠. 이 책의 끝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 두느냐에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한데 용법이 중요해서 나는 쓰임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은남쌤 말씀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절도라는 단어 이 문장이 이게 문단이 다른데 어쨌든 좀 비슷하기도 해. 제한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변했는데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랑 아퀴나스도 우정의 기초로 우정을 깨뜨리는 건 아내의 의미로 절도를 썼다. 여전히 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책 전체는 다시 14페이지 둘째 줄 책임 있게 제한한다. 이게 이제 콤프레이크죠. 콤프레이크. 이건 너무 중요하다. 내 책임의 범위를 우정이라고 본다. 내 사회적 관계는 우정의 관계여야 되고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대단하다 생각한 게 각주 12번입니다. 각주 12번에 내가 원래 쓰고 싶은 용법은 스페인어적인 용법이다는데 이발체 모든 책이 각주가 본문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원이 요게 각주가 많이 없는데요. 근데 책 자체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이거 시간 아주 많이 걸 것 같아요. 근데 12번이 대단해. 보세요. 컨비비얼이라는 말 자체는 함께, 생생하다.
그러니까 다인쌤 이건 어떠세요? 풍요롭다는 것과 생생하다는 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데서 우리가 막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재밌고 은남쌤 많은 동양 고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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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시죠? 네, 네, 이 네, 너무 네, 네, 중요하고 더 네, 네, 들어가면 네. 합친말과 함께 생생한이라는 뜻인데 가장 분명한 언어가 스페인어인데 자 너무 이상합니다. 음, 스페인어권에서는 어느 마을에 네. 이방인이 이상하지 아, 않아요? 음, 공동체 안에서 즐거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어느 아, 마을에 이방인이 우연히 들어와. 아, 자, 지금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같이 음, 웃자는 얘기가 아니고, 음, 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음, 공생의 도구를 쓰는 자의 입장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 바깥에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자로 돼 있어요. 또 음, 느낌 오시나요? 내가 원래 쓰던 방식으로 도구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 이방인으로 그 공동체에 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음, 그다음에 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였음에도 이 음, 도구라는 건 그래서 정해진 관계의 용법을 갖다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내가 아, 내 공동체, 내 우정의 관계를 만들 때 난 늘 이방인으로 그 관계에 들어가면서 한 번도 그 관계에 있지 않은 감정적인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데 너무 아,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 처음 봤는데. 그 사람 처음 아, 봤는데 공생의 도구를 쓰는 거예요. 컨비비얼하게. 이거 배팅하는 겁니다. 음, 배팅. 이건 결정된 법칙이 없는 컨비비얼한 게 아닐까요? 더 들어가면 음, 한 번도 듣지 못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왜 이반일치가 말을 하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언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도구죠. 도구. 강평 음,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이 말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이랑 만난답니까? 음,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도구로서의 언어성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 주체가 내 도움이 아닙니다. 내 도움. 이 컨비비얼하다라는 절제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행복의 주체도 저쪽에 가 그러니까 되게 아주 저는 재미가 있는데 내가 컨비비얼하게 이방인인데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음, 못 웃기면 실패하는 거고 정말로 음, 막 분위기 보고 그 이제 우리 게테 이탈리아 기행도 생각났는데 게테가 한번 웃겨주겠어 이러면 막 이렇게 웃기고 사람들 딱 얘기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그들을 내가 기쁜 게 음, 아니고 그러기 위한 도구 개념이고 그러면 좋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화기애애져서 시간을 음, 보내게 됐어요. 이 이방인이 마을에 속할지 안 속할지는 이 개념상 이 정이 되게 많이 나와서 제 생각에 이방인체가 이거 더 이상 풀지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음, 도구를 쓴다는 거는 나를 음,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갖고 이 관계성을 열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지평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늘 타자가 속한 세계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있는 대로 짜가지고 밀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단어더라고요. 그게 음, 생생하다는 게 그래서 되게 수행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거기는 마을 사람들이 막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이야기, 그냥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는데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음, 때문에. 이게 공생공락이라는 말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방인식 토론을 막 하다가 이게 공동체의 전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절제사의 책을 읽으면서 아니에요.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는 관계를 계속해서 활기 있게 열어가는 나의 그 이방인적인 태도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기가 제가 이번 주에 해석을 많이 해본 거고 그 이방인과 마을 사람들이라는 요 위치관계 속에서 맡게는 도구의 근원적 성질을 나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음, 해서 이제 그 풀쌤 말씀대로 좋다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이 돼야 될까? 음, 요까지를 이제 계속 확장해가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붙고 도구인 거죠, 도구. 음, 컨비비알, 그러니까 절제의 도구, 음, 공생공락의 도구는 사실은 방법이 이런 겁니다, 방법. 그렇게 되면 절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37쪽이죠. 37쪽. 37쪽에 다시 한번 요 이제 서론하고 37페이지 여기가 두 번 절제를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문단에 선생님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 말씀의 종합판인 것 같아요. 탄업주의적 생산성과는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게. 그러니까 강평생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절제, 나는 그 말에 사람들 사이. 근데 사람들이란 것 자체가 이방인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사람과 환경 사이. 자, 그러면 좋다는 것의 범위를 뭐 또 생각할 수가 있고,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교류.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듣는다는 것도 단지 수동적인 게 아니라 화기애애 같이 즐긴다. 하면 그 삶이 풍요롭다는 걸 느끼면서 그 관계를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는 대단히 이렇게 이제 그 활기찬 개념이죠. 절제란 개인의 자유가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적 상호 의존. 그러면 마을 사람들과 이방인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 설정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이게 저는 핵심 윤리적 가치인데 이게 태도인데 윤리는 이 진짜 많이 설명한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너무 생기로웠어요. 이게 그게 뭐냐 왜 윤리냐면 내가 모든 관계에서 이방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윤리라고. 난 잘 몰라. 나는 아마 틀릴 수가 있어. 나는 어쩌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를 울게 할 수도 있겠지. 이게 윤리잖아요, 윤리. 내 삶의 어떠한 태도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 입장, 그리고 그때 내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휘의 수준, 이게 윤리를 윤리.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아, 확실해, 이게 너한테도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이 관계를 너무 원하긴 하는데, 입에 들어가고 싶은데, 모르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닐까를 계속 제안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도구로 갈 건 없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방일치한테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생각을 하면 공부를 왜 하지? 글을 왜 써야 되지? 답은 내가 세상 사람이랑 관계를 맺을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책을 안 읽고 어떻게 친구를 만나겠어요? 글을 안 쓰고 내가 세상에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책을 읽고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런 건 좀 좋은 게 아니야고 왜 우리가 속한 세계에 한마디 말할 수조차 말하면 좋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누구는 나를 지키는데 나의 좋음을 나누는 작은 말하기 그럼 거기서 말하는 투도 나오고 태도도 나오고 이게 너무 이제 감동적이어서 여기가 이방일치한테는 절제의 도구라는 거는 그 윤리의 문제고 단지 내가 소외되는 걸 넘어 요거보다 그 이제 중요한데 소외를 넘어가야 되는데 소외를 넘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윤리적 태도를 가질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나아가면 이방인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낄 때 이게 되게 그 아주 그러니까 되게 맛도 나고 음미를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 윤리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어떤 사회에서도 절제가 일정 수준이야. 이걸 이제 우린 더 이상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절제가 일정 수준 떨어진다는 건 내가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예요. 난 이 여기를 알아. 이게 우리 마을이야. 네가 들어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딱 바뀌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가족 사이에서 자식 앞에서라도 난 널 알아. 그리고 뭐 저도 그렇겠죠. 뭐 사회복이라면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되면 절제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늘 이방인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산업주의 생산 양식이 아무리 증대되어도 그것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창조. 왜 창조냐면 이방인이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그때그때 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전체가 그 다음에 이제 39쪽은 좀 다르겠지만 두 번째 문단의 절제의 사회는 각 구성원에게 가장 충분하고 가장 자유롭게 지역의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고 이 자유를 여기 아까 달쌤 말씀하신 다른 구성원의 자유만을 위해 제한하는 이 진짜 구문으로 외워야 돼요. 보통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많이 이 공동체와 이 관계성 속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내 삶 그 권리를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